이른 새벽 가야산의 하늘이 차갑다. 이 차디찬 계절을 750년이나 이겨냈다. 해인사 장경판전, 법보종찰 해인사의 성보이자 한국 불교의 정신적 지주다. 그러나 판전은 위대한 유산의 거창함보다 소박하고 간결한 아름다움을 보듬고 있다. 겨울바람은 그칠 줄 모른다. 가야산 계곡을 넘나들며 회오리 치듯 흐르고 잦아든다 싶으면 또 휘몰아치기를 거듭 밤새 앉은 눈이 산바람을 따라 난무한다. 장경전에는 두 스님이 기거하고 있다. 하루 4차례 2시간씩 법보전 불당에 들어앉아 기도 스님은 기도와 염불 삼매에 들어간다. 천일을 이어 홀로 싸워야 하는 수행이다. 천일기도 스님이 삼매에 든 사이 비가 오면 들이칠까 눈이 오면 젖을까 판전을 지켜내는 일은 장주 스님만이 누릴 수 있는 복받은 수행법이다. 새벽부터 쓸어낸 눈이 한바탕 바람으로 다시 그 자리다. 750년을 이어온 해인사 스님네의 기도와 정성. 이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장경판전은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이른 봄, 분홍빛 꽃을 흩뿌리는 나무. 지리산에도 거제도에도 산벚나무는 흔한 나무였다. 한때 자작나무로 알려진 목판 8만 대장경판의 목재는 산벚나무가 60% 이상 쓰여진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그 조직이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아 산벚나무는 경판으로 사용하기 좋은 재질을 가졌다. 경판재로 쓸 나무. 나무는 진액이 빠지는 겨울에 구한다. 우리는 지리산 인근에서 경판재로 쓸 수 있는 산벚나무 한 그루를 찾았다. 한 2, 3 정도 되겠네. 센치로. 근데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건대 자라는 나무들이라 가지고 곱게 자라는데 이 나무는 아마 수령이 좀 되니까. 그래서 이 근처에는 유독 산벚나무 큰 게 한 그루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경의 경판은 두께 2.8cm, 길이는 68에서 78cm, 그리고 너비는 24cm가 보통이다. 이 경판의 체원에 따라 통나무의 지름은 30cm 이상, 길이는 8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우린 이 산벚나무 한 그루를 베기로 했다. 전기톱이 아닌 그 옛날 탄개톱을 사용했다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를 작업이다. 수종을 따질 것 없이 지금은 지름 30cm 이상 되는 이런 큰 나무는 발견하기조차 어렵다.
산 하나를 통틀어 10여 그루면 그나마 많은 수준이다. 과연 이 한 그루의 나무에서 경판은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약 한 30cm 정도 됩니다. 이 나무가. 실질적인 대장경을 만들기나 목판을 만들 때는 이거 배 크기에 한 60cm가 제일 적합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 심재 쪽에서 나무가 갈라짐이나 트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일 이상적인 그 목판을 하려면 심재를 이렇게 엎는 상태에서, 대장경판 같은 경우는 약 24cm가 나가는데 24cm가 안 나오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60 이상이 되면은 최소한 이 정도 굵기가 되어야만이 좋은데, 제일 이상적인 목판을 할 때는 이 심재를 피해 가지고 이 여기에부터 이렇게 켜는 목재가 제일 좋습니다. 보통 이제 경판 두께가 여기가 2.8에서 3.6cm 정도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24에 맞게끔 이런 형식으로 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켰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휨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느 쪽으로 휩니까? 보편적으로 그 목판은 이제 앞뒤가 다 이제 새겨져가 있기 때문에 좀 괜찮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휘어지죠. 일단 경판의 길이만큼 잘랐을 때 통나무는 겨우 3개가 고작. 그나마 하나는 중심부가 썩어 있어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이 통나무를 어떻게 산에서 옮겨갈까 하는 것. 목재 이송 때문이라도 산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되었다. 벌채만으로도 인력 수요는 엄청났을 것이다. 나무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은 또 다르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이 속으로는 썩어 있다. 결국 지름 30cm 산벗나무에서 자른 통나무는 3개. 여기서 얻은 쓸만한 경판재는 겨우 6장뿐이었다. 고려 8만 대장 경판, 모두 8만 1258장의 경판을 얻기 위해 지름 30cm의 나무가 1만 5천 그루 이상이 필요했다. 채목의 규모만으로도 그 거대한 역사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목재의 수정과 그 필요량을 고려하면은 21세기 지금 우리는 아예 목판 대장경을 제작할 수조차 없다. 물론 고려시대를 따져도 어느 한 곳, 한 지역에 국한해서는 그 많은 목재를 구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장경판전을 이루는 4개의 건물 중 길게 늘어선 수다라장과 법보전 좌우에 동서로 놓인 판전을 각각 동사간전, 서사간전으로 부른다. 8만 대장경판 외에 해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여러 경판들이 이곳에 모여져 있는데 그 종류만 154종에 이르고 특히 희귀한 판본이 많아 고려 대장경 국간판에 버금가는 문화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을 국간 대장경판과 구분짓기 위해 해인사 사찰판 또는 사간판이라 한다. 사간판에 보관된 경판들 중 불설, 범석, 사천왕 다란이경, 마지막 조선 기록이 보인다. 국왕의 만수무강과 이웃나라와의 평화, 그리고 백성의 안위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을 삼고 1236년에 각수 대승이 해인사에서 조성했다는 내용이다. 사간판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이 판을 새겼는지 자세한 기록을 남겨놓았다. 목판을 새긴 사람을 각수라 했다. 그의 이름이 대승이다. 또한 해인사 조조라는 이 기록을 통해 이때 1236년에 합천 해인사는 지금처럼 보관만 했던 것이 아니라 경판을 새기는 제작 시설까지 갖췄던 것으로 확인된다.
1236년은 고려 대장경판이 조성되기 시작한 바로 그 해다. 또 다른 사간판 하나를 보자. 이는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경판인데 상충문 마지막에는 정후 2년 즉 1214년 10월에 부인사 대사 청수와 효료가 새겼다고 되어 있다. 부인사의 승려, 그것도 고승반열에 오른 대사 신분인 청수와 효료가 경판 조성에 있어 칼을 쓰는 각수로 직접 참여했다는 뜻이다. 불전의 목판은 불자, 특히 사원의 필요에 의해 조성됐을 것이다. 목판 인쇄 자체가 경전의 대량 공급을 위해 개발되었던 만큼 사원은 당연히 목판 인쇄물의 수요자였고 또 공급자가 되었다. 그 과정에 스님들은 인쇄 문화의 천병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고려시대 불경 간행 작업은 대형 사찰의 자존심이었으며 또한 최대 최고의 불사였다. 서사간전에 있는 대방광불 화엄경서판의 기록은 용수사 비구 현규가 주장을 맡고 하거사 도인 천장과 계담이 권연을, 도인 문계는 교감을 맡아 가야산 하거사에서 새겼다고 적고 있다. 주장은 조성의 총 책임자였을 것이고 권연은 판각에 필요한 사람들을 통솔하는 역할이었을 것이다. 이때 역시 가야산 하거사라는 사찰이 조성의 주체였다. 아마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사원의 기능은 현재 조선시대 또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사원의 기능보다는 훨씬 광범한 또는 더 큰 그런 기능을 가졌을 것이다. 오늘날 그 지방 대학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판을 직접 제작해 보기로 했다. 한 장으로 이루어진 반야신경으로 8만대장경 사본을 이용했다. 먼저 종이를 거꾸로 붙이고 글씨가 잘 보이도록 기름을 먹인다. 판에 붙여 깎아내는 종이 판본을 경판이 만들어지는 바탕이 된다 하여 판화본이라 한다. 기름이 마르면 판화본과 함께 깎기 시작하는데 한자 한자 보통의 정성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한 장 경판 제작에 무려 열흘 이상이 걸렸다. 숙련 정도에 따라 얼마간 단축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과 같은 조명이 없었던 시대, 고려시대의 작업은 낮 동안만 진행됐다고 본다면 경판 한 장 판각에 걸리는 시간은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16년에 걸쳐 제작된 고려 8만대장경, 그 시간 안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천 명의 각수가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8만대장경판 조성에 참여한 각수는 최소 3,6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조성의 배경과 현장을 자세히 기록한 사간판과는 달리 고려 국간판 대장경의 마지막 간행 기록은 매우 간략하다. 병오세 1246년에 고려국의 대장도감에서 국왕의 칙명을 받아 새겼다는 기록이다. 언제, 어디서, 왜 조성했는지는 드러나지만 누가 조성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판각자, 즉 각수의 이름이 없다. 이런 형식은 최초의 목판대장경, 송나라 계보칙판